여기 한국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겔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스크 요리센터를 졸업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오랜 기간 수련을 쌓은 후 드디어 제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은 바스크 요리센터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이미 자기 이름을 딴 레스토랑으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친구들도 있었죠. 나도 곧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저의 착각이자 오만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단순한 미식 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함께 유럽 3대 요리 강국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도 스페인 요리는 최고 수준의 미식 경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때로는 음식만을 즐기기 위해 스페인을 찾을 정도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산세바스티안, 발렌시아, 큰 도시에는 쟁쟁한 파인다이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의 레스토랑들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셰프라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맛만 좋으면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천만에요. 스페인에서는 맛있는 요리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수십 년간 전통을 자랑하는 타파스 바와 레스토랑들이 즐비하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이미 유명한 식당들에 예약을 하고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없는 내 레스토랑을 찾아올 이유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바스크 요리를 만들었고 신선한 재료와 혁신적인 조리법을 사용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에 제 열정을 담았죠. 하지만 첫날 딱 한 테이블만 방문했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날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너 시간에 저는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텅 빈 레스토랑에 울려 퍼지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바르셀로나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어요.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흘러나오는 음악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죠. 어디선가 스페인어로 떠들썩한 대화가 들려오고 사람들은 저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나는 철저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들은 손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친구나 연인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내 레스토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그리고 내 음식을 알아주지 않았죠. 도대체 왜? 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배운 기술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왜 아무도 내 요리를 먹으려 하지 않는 거지?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피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죠. 주방에서는 요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일 가게 매출표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은 없어도 청구서는 꼬박꼬박 날아들었죠. 어느새 주방은 내 꿈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감옥 같았어요. 그렇게 끝없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고민과 걱정을 잔뜩 안은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익숙한 바르셀로나였지만 이 골목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어쩌면 진짜 낯선 곳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건 마음속에서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도시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걷다가 우연히 멈춰선 곳, 한 작은 식당 앞이었어요. 그곳은 다른 레스토랑들처럼 화려한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넓은 테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박한 외관, 그리고 작은 유리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저 작은 식당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름에 갓 볶아진 마늘과 파의 향, 진한 육수가 끓어오르는 듯한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향기. 나는 걸음을 멈춘 채 그 식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 너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종업원이었어요. 동양인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싱긋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홀린 듯 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요. 이 작은 한국 식당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저는 어릴 적부터 스페인 요리에 푹 빠져 살았어요. 스페인 음식의 향과 맛,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나를 사로잡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음식에는 관심이 적었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리 정도야 가끔 접해봤지만 동양의 음식이라고 하면 수시가 전부였어요. 익히지 않은 신선한 생선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한때 꽤 즐겨 먹었죠. 하지만 한국 음식?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 나라의 음식은 더더욱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날 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 잘 알지도
알지도 못하는 한식당에 들어봐 버리다니. 순간 저는 정말 저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식당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전통적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당연히 한국인들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스페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젓가락을 서툴게 사용하면서도 연신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다시 시도하더군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한 남성이 커다란 냄비에서 무언가를 휘저으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느낌이었죠. 그제야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나 인기 있었나?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다행히 메뉴 설명이 스페인어로 잘 적혀 있었어요. 나는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했어요. 직원은 내 선택을 확인하더니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조금 마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매운 거라고 해봤자 고추 몇 개 정도 들어간 거겠지. 스페인 요리에도 매운 음식이 있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원은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짓고는 곧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식당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즐겁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나이프와 포크가 아닌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전부 즐기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종업원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냄비 같은 걸 가져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내려놓았죠. 저는 그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건 반찬이라는 건데 메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식재료들로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물에 콩나물이 떠있는 국까지 함께 내려주었죠. 그러면서 덧붙이길 소스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울 수도 있으니 조금씩 넣어가면서 취향에 맞게 먹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식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시킨 메인 음식보다 더 많은 종류가 무료로 제공됐어요. 심지어는 그 무료 반찬이라는 것들을 부족하면 더 먹을 수 있다니요.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지글지글 달궈진 검은 냄비 같은 곳에 밥과 함께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야채가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제 코를 자극하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소스를 붓고 나서 비빔밥을 섞은 뒤에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첫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고소한 기름을 머금고 있었고 채소들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소스는 단맛과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듯한 조화로운 맛이었죠. 그런데 먹을수록 살짝 매콤함이 올라왔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곁들여 나온 콩나물국을 한 모금 마셔봤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국물, 아삭한 콩나물과 은은한 해산물 향이 어우러진 국물은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매운맛을 완화시켜줬어요. 나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그리고 반찬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알싸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고 나물들은 각각 고유의 풍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야. 지금까지 세계 3대 요리 강국이라고 하는 스페인 요리를 전공해왔고 프랑스 요리와 이태리 음식도 찾아 먹어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가진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이제야 알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음식들이 갑자기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식사를 하며 감탄하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키친에서 홀 안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복장을 보아하니 셰프로 보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보통 셰프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셰프는 한국인이었어요. 완벽한 발음의 스페인어는 아니었지만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흥미로워서 그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 손님과는 직장을 이직한 이야기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으로 가더니 작은 접시에 빨간 음식을 담아 나왔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걸 먹으면 기분이 풀려요. 그가 건넨 음식은 제육볶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서비스라고? 저걸 그냥 준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처 테이블에서는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셰프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생일이구나?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끈한 국 한 그릇을 내왔어요. 이게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식당은 대체 뭐지? 단골 손님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모자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공한다고? 저는 셰프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해도 그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공유하는 것도 모자라 음식까지 저렇게 무료로 퍼준다고? 심지어 반찬이라는 것도 무료로 주면서 말이야? 저는 이 식당이 남는 게 있는 건지 의문스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손님들까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반찬을 추가로 가져다주는 일을 즐겁다는 듯이 하고 있었죠. 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음을 나누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이 미스테리한 식당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이 식당의 단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갈수록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나는 스페인 요리사지만 요리의 본질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선 스토리와 사람 간의 유대감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메뉴에 한국의 맛을 접목해보자. 저는 기존의 스페인 요리에 한국적인 요소를 하나씩 접목해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식 타파스에 한국식 소스를 곁들이기, 고추장과 올리브 오일을 조합한 새로운 소스 개발, 한국식 반찬 개념을 활용한 미니 사이드 디쉬 추가, 한국 요리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은 저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도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식당에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놀라운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요리를 연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늦게까지 키친에 남아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익숙한 스페인 음식을 먹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문득 한국 음식이 생각났어요. 혹시 아직 영업을 하고 있으려나? 나는 고민 끝에 전에 갔던 한식당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때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영업이 끝났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직 영업 중이니까 오셔도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키친을 정리하고 황급히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국 음식이 주는 묘한 기대감이 나를 이끌었죠. 한식당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영업 중이라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손님들이 있을 법도 한데 완전히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반찬과 음식들이 가지런히 세팅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뭐지? 나는 어리둥절한 채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직원들과 셰프가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사실 오늘 저희가 회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손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주문하세요. 나는 순간 너무 미안해졌어요. 이분들이 다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히 제가 와서 늦어지면 안 되죠. 그냥 돌아갈게요. 하지만 그 순간 셰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죠. 저희가 영업한다고 해서 찾아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저희가 더 죄송하죠.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회식하시겠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대체 뭘 먹으려고 준비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혹시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한국 음식이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나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그럼 실례를 무릅쓰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다 같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오, 환영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특별한 회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오늘 메뉴가 삼겹살 구이라고 소개해줬어요. 나는 순간 놀라 삼겹살? 스페인에서도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사용한 요리는 있지만 주로 기름에 바짝 튀기거나 스튜로 만들어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그냥 구워서 먹는다고요? 고기 누린내가 나진 않을까? 솔직히 처음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이미 설레는 얼굴로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기름이 녹아내릴 때 나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어요. 그들은 한쪽에서는 마늘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를 잘게 썰고 고추 양념을 더해 파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쌈장이라는 소스까지 꺼내더군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고기 구우면서 먹는 게 삼겹살의 매력이거든요. 나는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직원들은 삼겹살을 잘게 자른 뒤 상추 위에 고기 한 조각을 올리고 쌈장을 바른 뒤 마늘과 파채를 올렸어요. 그리고 한 입에 쏙 넣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죠. 아, 진짜 맛있다. 그걸 보던 셰프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이라면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추를 들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재료를 욕심껏 올려버렸죠. 결과는 상추가 터질 듯이 커져버렸어요.
이거 너무 큰데요? 나는 당황했지만 직원들은 웃으며 응원했어요. 괜찮아요. 그대로 한 입에 넣으면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추쌈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힘겹게 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입 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의 고소한 풍미, 아삭한 상추의 신선함,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쌈장, 그리고 매콤한 파채와 구운 마늘까지 모든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스페인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갑자기 내 인생이 후회로 점철되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곧바로 또 하나의 상추쌈을 만들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어느새 나는 직원들과 함께 삼겹살을 열정적으로 먹고 있었어요. 한참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매운 걸 좋아하는 직원은 쌈에 매운 고추를 추가해서 먹었어요. 짠 걸 싫어하는 직원은 쌈장을 생략하고 참기름에 찍어 먹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음식이구나. 소스를 추가하거나 줄이고 매운맛을 조절하고 반찬을 골라 먹는 방식까지 한국 음식은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 요리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식당에 와서 이직을 이야기하던 손님은 이제 이직 초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제육볶음이 떠오를 테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던 아이는 생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미역국을 떠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졌어요. 삼겹살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맛을 활용한 스페인 요리를 개발해 봐야겠어. 한식과 스페인 요리의 색다른 조합, 그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셰프라는 걸 알면 이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때 한국인 셰프가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식당을 자주 찾아주셨는데 손님과 깊게 대화해 본 적은 없네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떡하지?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요리 연구가라고 둘러댈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자 셰프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세상에, 제가 가끔 손님께서 음식에 대해 물어보실 때 너무 예리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셰프셨군요.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경계나 의심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찾던 동료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표했어요. 저도 스페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한번 식당에 방문해도 될까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음식에 대한 질문이 예사롭지 않았어. 혹시 르꼬르동 블루 같은 유명 요리학교 출신이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농담을 던지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스크 요리 센터를 졸업하긴 했어요.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와!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쪽으로 몰려왔어요. 진짜요? 거기 엄청 유명한 요리 학교잖아요. 그럼 혹시 미슐랭 셰프 밑에서 일해보신 적도 있어요? 스페인에서 그렇게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우리 식당 단골이라고? 갑자기 나는 식당 안에서 셀럽이 됐습니다. 나는 이런 반응이 신기했어요. 원래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레시피를 훔쳐가진 않을까 같은 의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셰프 역시도 혹시 한식으로 퓨전 요리를 개발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구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레시피를 카피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제 레시피를 카피한다면 그것도 영광 아니겠냐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됐거나 한식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요리를 개발했다는 사람도 한식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못할 테니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죠. 단언컨대 저는 정말 뛰어난 교수님과 요리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손님을 대하는 방법과 음식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작은 한식당의 셰프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식당의 셰프 제림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림이 쉬는 날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평가를 해주기도 했고, 제가 쉬는 날
날 재림과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죠. 저는 재림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알면 알수록 저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줬죠. 제가 삼겹살을 이용한 요리를 저희 레스토랑에서 새로 출시했을 때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해 살짝 바삭하게 구워낸 삼겹살과 함께 각종 버섯과 야채를 함께 볶아낸 뒤 쌈장을 베이스로 개발한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그리고 스페인 전통 요리와 한국의 식재료를 몇 가지 결합시켜 새롭게 내놓은 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반에 팔이 날리던 제 레스토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레스토랑이 더욱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한 여행 유튜버의 방문이었습니다. 정말 유쾌한 유튜버였는데요.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해도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쓰면서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죠. 저는 그에게 맞춰 저도 유쾌하게 바디랭귀지로 받아쳐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버에게 재림의 식당도 소개해줬어요. 처음에 그는 외국까지 와서 한식당을 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저의 요리 스승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한번 가보겠다고 말했죠. 사실 재림의 식당에도 저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한 퓨전 음식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한국인 가족끼리 여행을 왔을 때 어른들은 한식을 먹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한식을 먹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으니 다른 식당에는 없는 특별한 메뉴를 만들자는 생각에 저와 재림이 몇 주간 머리를 싸매고 만든 메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재림에게 연락이 와 유튜버가 자신의 식당도 들렀다고 말하더라고요. 재림은 흥분한 채로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여행 유튜버라면서 우리 이제 체인점을 낼 수도 있다면서 흥분한 채로 말했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몇 주 뒤 그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로 제 식당과 재림의 식당은 웨이팅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엄청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으로 여행 온 한국인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식당이 돼버렸죠. 재림은 매출이 많이 올랐다면서 이게 전부 제 덕이라면서 만나면 자기가 항상 맛있는 음식이나 술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재림한테 배운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재림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한국과 스페인 두 셰프의 진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한식을 접목시킨 덕분에 미겔 씨의 레스토랑 매출이 확 올라갔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미겔 씨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멀리 스페인에서 한식을 전파하고 계신 재림 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